2월 16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이번 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올해는 유독 학교 앞에서요. 꽃 파는 상인분들도 줄었고요. 꽃을 사가는 사람도 적어진 분위기라고 해요. 네, 이 농가 난방비, 포장 재료비 같은 비용이 다 오르면서 네. 꽃 가격도 껑충 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졸업식 꽃다발이 한 5만 원, 7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꽃다발 구입한 사람도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되파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좀 기운 빠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은 더 힘차게 저희도 같이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상크리 여러분들 오늘 졸업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축하 한번 떠봤습니다. 또 상크리 여러분께 영화 관람권 매일 2분께 2장씩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보시다가 어느 장면에서든 TV 화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 사실을 댓글이나 메시지로 전해드리니까요.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럼 날씨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어제 밤사이에 강원도에 폭설 좀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이 컸는데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어제 밤사이 강원 영동에 집중적으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강원도 강릉은 약 24cm, 미시령은 90cm의 적설을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며칠간 많은 눈이 쌓인 만큼 빙판길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에도 눈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에 1cm 미만,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약한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양은 적지만 출근 시간대와 겹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청주 3도, 창원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 서울 4도 등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도는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어제 동해안에는 폭설도 내렸던 만큼 미끄럼 사고가 걱정입니다. 도로 살얼음 주의해서 안전한 출근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회사가 많은 강남권이 특히 붐비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면교에서 바라본 경부선 서초 부근 상황인데요. 양방향 교통량 많아 보입니다. 특히 서울 쪽으로는 뒤쪽으로 정체가 판교를 조금 지난 달래내고개부터 한남대교 올라서기 직전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네, 구리 지역에서 도심 향하는 길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구리부터 상일까지 36분 정도 소요되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 정체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꾸준합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는 군포 주변에서 7km 구간 정체입니다. 많은 눈이 왔던 동해선 위로는 도로가 젖어 있을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감속 주행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우리 김국 구호대 이진이 오늘 밤 출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검색 엔진 빙도 지난주 시연 당시 오답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와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 번 먹으면 3시간 동안 정자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남성용 피임약 시제품이 개발됐습니다. 머니클래스, 잡힐 듯 말 듯한 미국 소비자 물가, 금리와 환율까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전망해 보고요. 상클라이프, 앤트맨이 돌아왔다. 마블 시리즈부터 우리 스릴러까지 영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일어난 지 10하루째, 사망자는 어느덧 4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기적 같은 생환도 이어지고 있지만 점차 잔해 속 생존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이제 구조보다는 복구 작업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 틈 사이로 한 여성을 끌어올립니다. 여성을 구급차에 태운 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서로 포옹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22시간 만에 42살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이날 하타이주에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생존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건물 잔해 속에서 기적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구조대원은 끝까지 구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Human can live in about like 20 days because we remember from Izmit, Istanbul earthquake and this place. 하지만 생존자를 구조할 확률은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판단 속에 많은 지역에서 생존자 구조보다는 건물 철거와 복구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추위와 굶주림, 생필품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Buz gibi, dongucuk. Oturğum içinde dongucuk. 이런 가운데 오늘 밤 우리나라의 긴급구호대 이진이 튀르키예로 출발합니다. 21명 규모의 이번 구호대는 구조 활동보다는 생존자 의료 지원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구글의 새 검색 엔진 바드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 빙도 오답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7일 인공지능을 장착한 검색 엔진 빙을 출시하며 그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청과접체 갭의 투자자 사이트에 들어가 지난해 3분기 실적의 핵심을 요약해달라고 하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빙이 제시한 총 마진율과 영업 마진율이 실제와 달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빙의 오답은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발견해 뉴스레터 플랫폼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시연 당시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앞서 구글의 검색 엔진 바드도 지난 8일 시연회에서 태양계 밖의 행성을 촬영한 만원경에 대한 오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내놓은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 잇따라 오류를 내자 챗GPT 등장에 너무 무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공동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문명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AI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AI는 거대한 가능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거대한 위험도 따른다고 지적하며 안전을 위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의 운전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때 규제에 벗어난 AI 개발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3% 오르며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1.9%를 1%포인트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 강력한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미국인들이 다시 소비를 늘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앞서 발표된 54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실업률 등과 함께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도미노처럼 다른 물가도 오르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어제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반기에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난방비는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는데 뒤로 미뤘다가 다시 또 난방비 폭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며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꺼낸 건 공공요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 동결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줄줄이 예고됐던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KTX 승차권 그리고 우편요금 인상 계획을 접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엔 동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 등 지방정부 관할인 요금을 안 올리면 특별교부세 형태로 재정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정부 요청에 당장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말 하려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서민들을 힘들게 한 폭탄 수준의 가스와 전기 요금은 안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과 경기도는 김성태 전 회장도 쌍방울 대북 송금도 모른다는 입장인데요.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 측이 발끈했습니다. 경기도 간부들과 비즈니스 옆자리에 탔고 밥도 먹고 술도 먹었는데 왜 모르냐는 겁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 전 부지사와 대북 업무를 진행했던 경기도 전직 간부도 중국에서 북측을 만날 때 쌍방울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다. 연락한 적도 없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대북 송금을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 고위 공무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앉아 북측과 회의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잖아요.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도 행사할 때 같이 밥 먹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과 당시 김 전 회장을 몰랐다고 하자 심경 변화가 일어난 김 전 회장. 최근 임원진의 지시에서 대북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2019년 12월 술자리 통화 내용 등도 동석자들과 복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두 분 모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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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봉주루 구텐탁 안녕하세요. 오, 이건 수어인가요? 아, 네. 어떤 의미예요? 비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보겠죠. 아, 진행해 주세요. 네, 도시락 열어주시죠. 저 아침부터 황당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닷새 만에 돌아왔다인데요. 이게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에 갔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관련 사건입니다. 닷새 만에 돌아왔는데요. 충북 충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꺼져있던 휴대전화가 켜지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살고 있고 서울에 왔다가 충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이게 네.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네. 지난 10일 밤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모가 경찰에 이튿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위치가 서울 잠실역 인근이었는데요. 닷새 만에 100km 넘게 떨어진 충주에서 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견된 당시 이 아이 곁에는 한 50대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50대 남성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이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충주로 이동했는지, 왜 이 남성과 함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인데요.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뒤에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남성을 상대로도 아이를 어떻게 만났고 함께 이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왔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아직은 뭐 이 50대 남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지지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중립 기여를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은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뭐 범죄의 가능성도 뭐 있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 보일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긴 한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혹여 납치나 유인한 게 아니라고 해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냥 데리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실종 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경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가출한 아이, 이 미성년자를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데 아이가 위치를 알렸대요, 엄마한테. 나 충주에 있다. 이를 알렸다고 하니까 뭔가 꺼림칙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유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함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이 될 수 있군요. 네.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텐데 조금 더 다른 소식 나오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가볼까요? 빠밤. 네, 제 잘못이다. 이게 말다운표가 들어갔죠. 네. 이 경제 전문 유튜버 신사임당으로 얼굴을 알렸던 주원규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주 씨가 자신의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 과학 유튜버들에 사과한다면서 자신의 채널에 출연했던 모든 분의 영상을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사임당 그 구독자가 170만 명이 넘고 이거 네. 주원규 씨는 워낙 유명하고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성공담을 이야기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신사임당 채널도 돈을 거액을 받고도 팔았잖아요. 네. 한 20억 정도에 팔았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채널을 이후에 새로 만들어서 활동해왔습니다. 이것도 뭐 구독자가 한 20만 명 정도, 20만 명에 가까운데요. 네. 그런데 한 과학 유튜버와의 인터뷰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 주 씨가 관여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실은 그 구독자는 유튜버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친구이자 나의 가장 큰 지지자인데 자신의 채널을 이게 돈 주고 팔았다는 부분에서부터 일단 약간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문제로 막 유튜버들끼리 막 토론 논쟁도 막 벌어지고 있고, 팔아도 되는 네, 거냐?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자기 채널을 팔았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카피캣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주씨 채널에 나왔던 그 이유는 뭐냐면 주 씨가 그 다른 유튜버 채널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카피를 했다. 뭐 요거를 홍보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개념 자체에 뭐 남의 거를 뭐 훔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나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이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네. 걸 많이 네. 비판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돈으로만 보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잘 나간 영상은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이 썸네일과 내용 구성도 똑같았는데요. 이 유튜버 주 씨의 채널에 출연했을 때 이미 검증된 것이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표절을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글을 이 주 씨가 올렸던 겁니다. 이제 사과문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받더라고요. 사과문 맞냐 뭐 이런 또 비판 여론도 많고요.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영향력이 있던 유튜버였기 때문에요. 네, 다음 도시락 또 가보죠. 네, 네 번째 도시락, 옛날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여기 아닙니다. 오. 네, 말다운표에 들어가 있죠. 이게 조금 황당한 소식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네. 한 어떤 집에 밤이면 밤마다 이 낯선 남성들이 찾아왔다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야? 친구가 찾아온 게 아니라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른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A4 용지 크기의 안내문인데요. 뭐 나는 20대 후반 남성이다. 뭐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돌아가달라. 뭐 이런 내용을 2번이나 적어서 벽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채팅 어플은 뭐고 뭐 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왜 와요? 이거 뭐예요? 주소 도용 또 무슨 말이에요? 뭐야? 저 써 있죠. 이 낯선 남성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소를 도용했어요. 어머. 이 채팅 어플에서 자신의 집이라면서 이 남성의 주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황당하죠. 네. 이 채팅으로 말문을 튼 뒤에 우리 뭐 만나자, 오프라인 만남을 하자면서 자신을 찾아오라고 해놓고는 저 남성의 주소를 알려준 겁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은 찾아와서 뭐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황당한데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길래 저런 안내문까지 붙였나 싶기도 한데 사실 저렇게 남성들이 유인한 사람이 실제로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채팅만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이런 일을 벌인 사람 꼭 찾아내야겠습니다. 아니 뭐 자려 그러는데 뭐 계속 초인종 누르고는 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황당한 일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보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월드클래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현주 캐스터 전해주시죠.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큰 국제 뉴스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직 장가신 가신 남성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먹으면 약 3시간 동안 정자 활동이 멈추는 초간편 남성 피임약이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를 먹으면 정자를 3시간 동안 기절시키는 건데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획기적입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 양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공개한 뒤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여성 피임약과 달리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이 약의 최대 장점이라고 합니다. BBC 보도 보시겠습니다. 네. It will not cause any male hormone deficiency side effect.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결핍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Men might be able to take it only when and as often as needed. 그러니까 남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복용할 수 있다. 또 그들은 생식력에 대해 day to day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니,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건 사실 지금까지 여성들의 영역이었잖아요. 맞죠. 남성 피임약은 진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개발 시도는 꾸준히 있었어요. 이제 있었는데 뭐 부작용이다, 뭐 안전성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오지 못했는데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죠? 이게 신기합니다, 정말로. 이 남성 피임약은 한 번 먹으면 약효는 3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요. 24시간이 지나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딱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족 계획에 따라 좀 준비된 임신은 또 축복인데 또 준비하지 않은 원치 않은 임신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유엔 인구 기금에 따르면 네. 전 세계 임신의 절반, 50%가 의도하지 않는 임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약이 대중화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밤사이에 이 안타까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자, 해안 곳곳에 바다에서 떠밀려온 이 시신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리비아 인근 지중해에서 난파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73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이고. 실종자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이었는데 생존은 고작 7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7명은 이 난파된 이후에 육지로 헤엄쳐 나왔다는데 생존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احنا امبارح الساعة 10 طلعنا من البحر مشينا 3 متر جانا الموت وطاح الجماعة كلهم في المية 그런가 하면 중미 파나마에서는 이민자 수송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이민자 60여 명을 태운 이 버스가 다른 미니버스와 충돌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건데요. 이 영상 보시면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33명이 숨졌고 30여 명은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미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파나마를 거치는 이민자 숫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24만 8천 명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애들은 나 때와 달라.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말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한 아이의 행동 때문에 중국 사회가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요. 예? 지금 아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흉기거든요. 들고 있어요. 네.
아버지를 향해서 막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모습이 중국 광시 자치구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뭐 저게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아들 이 목을 보시면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중국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직 이 꼬맹인데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진짜 용납 못할 일인데 대체 왜 저런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아들의 이 휴대전화를 뺏었대요. 그러자 이 아들이 갑자기 격분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치닫았다고 합니다. 게임 때문에 예. 핸드폰 뺏었다고? 예. 이 영상을 촬영한 이에 따르면 이 평소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매우 너그럽지만 당시에는 좀 예외였다고 하고요. 근데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진짜 큰일 그래도 날 뻔했죠. 아버지가 다치거나 하진 않은 거예요? 네, 일단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압당하면서 이 소동은 유혈 사태 없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만약 내 아이라면 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겠다는 등 이 중국 안에서도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서는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통하거든요.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 보면 더 빨리 효과적인 해법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영국 켄트주의 막게이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벽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요. 지금 저 뒤에 벽화 보이시죠? 저게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새 작품입니다. 근데 이 벽화가 좀 심상치 않아요. 1950년대 가정주부를 그린 것 같은데 한쪽 눈이 부어 있고요. 예? 이도 빠진 채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냉장고에 한 남성을 가두는 듯한 모습이죠.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묘하긴 하네요. 되게 상징적이에요. 이번 작품의 이름은 밸런타인데이 마스카라라는데요. 마스카라 그거 뭔지 아시죠? 그거 화장하는 그거. 네, 그렇죠. 속눈썹 칠하는 거. 예. 이게 맞아서 생긴 눈 언저리 멍을 마스카라 칠에 빗대어 여성 대상의 가정 폭력을 다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은 밸런타인데이 들어가니까 낭만적인데 주제가 묵직하네요. 예. 근데 이 뱅크시가 이게 내 작품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구청에서 재빨리 냉장고를 치워버리면서 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전엔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예술 작품이 되자 재빨리 치워버렸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구청 측은 안전해지면 냉장고를 돌려놓을 것이고 부지 소유자와 접촉해서 뱅크시의 작품 보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없고 이 다리만 덜렁 남았을 때는 좀 작품이 훼손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뱅크시가 애초에 뭐 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린 거겠죠. 네, 그런 분이니까요. 아무튼 출몰했다 하면은 이 화제가 되는 뱅크시의 새 벽화인 만큼 이 지역은 이제 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미국 물가 잡힐 듯 말 듯 고금리 계속되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미국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물가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 기준금리의 기조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엊그제 나온 1월 지수를 보면요.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좀 애매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와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요거 자세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 밤에 이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6.4% 상승.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라는 게 참 쉽게 잡히지 않는구나. 그 불씨와 여진이 오래 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작년 여름에 정말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었죠. 미국은 9%까지 찍었었는데 실은 최근에 여름 이후에 작년 여름 이후에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5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엊그제는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는 6.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하고 더 낙관적인 분들은 앞이 5자리로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6.4%.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주목을 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아, 네네. 근데 우리 작년에 물가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몇 프로 오르는 것은 왜곡이 있죠. 아. 그래서 최근에 많이 보는 것은 전월 대비로 봐요. 지난달 대비해서. 그렇죠. 네. 12월 대비 1월이 얼마 올랐을까? 또 뭐 11월 대비 12월이 얼마 올랐을까? 전월 대비를 봤는데 전월 대비 역시도 당초에는 한 0.4% 올랐을 거야라고 봤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12월에서 1월 올라갈 때는 0.5.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고 본다면 아직까지 물가가 잡혔다라든가 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든가 말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요, 뭐 미국이 물가 잡는다고 연준이 지난해부터 그렇게 금리를 막 올리고 뭐 자이언트다 뭐다 해서 했는데 네.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특히 작년 1월도 꽤 높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한 것처럼 5%대도 기대를 했었는데 첫 번째 항목별 좀 이유를 보면 주거비가 의외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사할 때 가중치들을 두잖아요. 네. 품목에. 근데 우리는 전세란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없죠. 네. 거의 렌트비, 주거비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임대료가 안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미국은 집값이 떨어지면 한 3개월 있다가 이 주거비, 렌트비도 떨어지는데 의외로 오히려 임대료가 더 오르면서 전체적인 이번 물가 상승률의 한 절반 정도는 누구 탓이냐? 저 주거비 탓이었었고요. 또 여전히 물가 상승의 주범이죠. 에너지 가격도 이번에도 또 올랐었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올라서 물가를 끌어올렸고 네. 국제 유가는 뭐 전년 동월 대비야 괜찮겠지만 전월 대비 12월에서 1월 대비해서는 또 꽤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 좀 끌어올린 것이 주거비와 에너지 이들의 뭐 압박은 여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값 싸다는 그 휘발유 싸다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큰 차 조금 덜 탄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기름값도 한몫했네요. 근데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공식인데 그러면 지금 물가가 안 잡혔으니까 생각보다 안 잡혔으니까 금리를 더 올리게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네. 중앙은행이 뭐 미국 연준,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올리냐? 대출자들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무시무시한 금리 인상을 한 건 무시무시한 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네. 올해 좀 긴축이 꺾이는 금리 인상을 덜 할 거야라는 기대는 물가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했는데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이야기하신 대로 야 그럼 금리 또 더 세게 많이 길게 올리겠네 나온 건데요. 한번 이 표를 보시겠습니까? 네. 당초에는 물가가 저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기대를 했냐. 3월에 한 번 올리고 끝일 거야. 네. 혹은 혹자는 안 올릴 거야. 근데 현재 4.75니까 이렇게 하면 5%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은 끝날 거야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봤자 5월에는 진짜 확실히 끝나. 4월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6월은 보세요. 거의 여기에는 뭐 언급도 안 된 상황인데 자, 엊그제 물가가 발표하고 나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3월은 무조건 올려. 그리고 5월도 거의 올려. 그러면 이제 5에서 5.25로 기준금리 상단이 높여지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6월 부분입니다. 5월로 끝나지도 않아. 6월에도 또 올릴 수가 있을 거야. 상단은 5.5로 예측한 게 4.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46.5가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표가 몰렸네요. 예, 하고 여기엔 없지만 아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에 하나 저건 이제 3월 21일에 3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3월 둘째 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3월에 0.25가 아니라 아예 0.5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우려까지 이제 이틀 사이에 굉장히 커졌던 거죠. 이게 또 다음 달에 또 지켜봐야겠네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 생각보다 긴축이 오래 갈 거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면 이제 또 환율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환율이 실제 좀 슬금슬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이제 킹달러 많이 말했는데 그게 좀 킹달러의 공포가 다시 또 도래하나요? 맞습니다. 이게 로직이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특히 미 연준은 거침없이 올릴 거야.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에 놀던 달러들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너도 나도 달러 찾으면서 킹달러가 나올 거야.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어제 그제 이런 모습들이 여실히 나왔었는데요. 한때 원달러 환율 뭐 장중엔 1210원대까지 떨어지는 안정세를 보이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요.
저 1289원은 이제 NDF라고 역외 환율 시장에서 간밤에서 오늘 새벽까지 지금 1289원까지 다시 환율이 치솟는. 많이 올랐네요. 예,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네.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또 작년 하반기의 공포, 뭐 1,400원 그 이상도 이제 예측하게 되는 그런 이제 조심해라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다만 환율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달러가.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는 달러 혼자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도 힘을 내고 있고 미국도 조금만 더 저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보자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킹달러, 갓달러 부분들은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일 수 있습니다만 네. 만약 환율이 좀 계속 상승을 한다면 네.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 막 한국 주식 사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매도로 좀 돌아서게 된 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만 따로 놓고 보면은 아주 좋았잖아요. 네. 쭉쭉쭉쭉쭉 올라갔고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코스피 지수 함께 올라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법 큰 폭으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저것은 왜냐? 외국인들도 이렇게 되면 다시 미국이 긴축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야? 한국 주식 뭐 오를 만큼 올랐고 환차익 받을 만큼 받으니까 나가자라는 뭐 그런 흐름일 텐데요. 네. 다만 뉴욕 증시 모습을 좀 보면 약간의 다른 희망 가능성도 좀 봅니다. 네, 어떤 건가요? 엊그제 지표 나오고 나서의 시장 반응도 그랬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반응도 물론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가 덜 잡혔나라도 그런 것도 의식을 했지만 네. 다른 지표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소매 판매라든가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만큼 조정을 안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식시장이 이번을 통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는 이제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우리 앞서 봤지만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오늘도 또 팔고 내일도 또 팔고 연초 이후에 산 게 7조인데 이걸 뭐 과연 수조 원을 되판다. 그렇다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도 향후 물가 더 오르면서 긴축할 거야라는 여기에 베팅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 의외로 외국인들이 안 떠난다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플레를 안고 증시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거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의.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연준이 올리고 한국은행이 올리는 건 기준금리죠. 네. 10년물 이 채권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근데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더 올릴 거야, 이제 앞으로 긴축할 거야라고 우리의 예측은 하지만 시장은 똑똑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멈춘다거나 떨어지면 우리는 지금 막 엄청난 금리 상승, 인상을 예측하지만 네. 시장은 저렇게 떨어져 준다면 생각만큼 긴축의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한 분들은 외국인들이 사는가 네.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면 외국인 수급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이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주말에 볼만한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현 편집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바로 갓 개봉한 마블이 돌아온 이걸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영화계에서 우리나라 별명 하나 있어요. 마블 민국이라고. 그래요? 네, 마블 영화 정말 사랑받는 국가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자, 어떤 작품이 돌아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I used to ask myself a lot of questions. Scott, you're at ex-con. How are you an Avenger? That doesn't make sense. But everywhere I go, people tell me the same thing. Thank you, Spider-Man. 아니 땡큐 스파이더맨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스파이더맨 얼굴 아닌데요? 아니죠. 네. 저분은 개미맨, 그러니까 앤트맨이죠. 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스파이더맨만 기억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개미맨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인공입니다. 앤트맨 시리즈의 3번째 영화고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개봉을 했어요. 네. 이 마블 세계관 안에서는 왜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냐면 아직도 저 세상 속에선 이 앤트맨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는 소위 양자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스파이로 파트너죠. 스칸랭 그리고 호프 반 다인, 이 폴러드와 에반젤린 릴리가 연기하는 앤트맨과 와스프, 이 두 사람의 이제 부모 제니 반 다인과 행크 핌이 있습니다. 미셸 파이퍼 그리고 마이클 더글라스가 지난 시리즈의 얼굴을 비춰서 또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었죠. 여기에 이들의 딸 캐시 랭까지 가세를 하면서 양자 영역에 빠져버린 이 앤트맨 가족이 다시 한번 전 우주와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당 정복자 칸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세계관 속에서 스파이더맨만 기억하지만 우리는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앤트맨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마블 영화가 세계관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세계관이 시작되는 그런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페이지 5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첫 영화를 앤트맨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맡았는데요.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엔 또 양자의 세계는 어떤 세계야?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앤트맨 시리즈 자체는 전반적으로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 우주로 나가는 세계관을 가진 캐릭터들과 이 양자의 세계로 나아가는 앤트맨 세계관까지 가지면서 그야말로 무한대로 마블 유니버스를 넓히고 있는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멀티버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피니티 사가 이후에 펼쳐지는 이 멀티버스 사가의 본격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악당 하면 타노스 가장 많이 기억하실 텐데 네. 타노스보다 더 무시무시하다는 악당 캉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앤트맨과 맞서게 되고요. 또 이 2025년에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원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 양자의 세계, 그러니까 정말 작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계 안에 또 완전히 신비로운 세계가 숨어 있다라는 상상력, 앤트맨과 함께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복잡한 그런 배경을 좋아하는 분들 정말 좋아하고 저는 약간 머리 아파 싶긴 한데요. 근데 보통 마블 영화 보면 이게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하죠. 영웅들이 군단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말 거창한 영웅 한 명이 단독으로 움직이거나 네. 그런데 스파이더맨. 이번에는 좀 앤트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앤트맨은 되게 독특하게 가족이 전체가 슈퍼히어로인 이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마블 영화들 안에서도 그만큼 그래서 가족 관객들한테 또 사랑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히어로가 아니라 가족이 그 가족 애를 끌어올려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가족 관객들한테 좀 사랑받기 좋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조금 더 유머러스하고 조금 귀여운 가족 영화의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히 3편에서는요. 1대 앤트맨, 2대 앤트맨뿐만 아니라 이제 3대 앤트맨으로 활약할 딸,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딸 세대까지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마블의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것 같아요. 1세대, 그러니까 마이클 더글라스나 이런 옛날의 배우들을 좋아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지금 또 앤트맨 좋아하는 관객들, 그리고 앞으로의 앤트맨을 좋아하는 젊은 관객들까지 이 시리즈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마블 영화 보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쿠키 영상이 네. 있는지 없는지 몇 개인지.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딱 2개 알겠습니다. 자, 마블 시리즈 새로운 세계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고요.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요즘 스마트폰 없이 생활한다는 거 뭐 상상도 못할 못하죠. 텐데요. 네. 자, 바로 요 작품 제목만 들어도 뭔가 섬찟합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오. 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화면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누가 나 지켜보는 것 같고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야,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재밌어 보입니다. 정말 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하필이면 연쇄살인마가 나의 폰을 주워서 그 폰을 자신의 눈과 귀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시면요. 일단 1번 임시완 배우, 천우희 배우의 진짜 멋진 연기, 기대 이상의 연기들 보실 수 있고요. 네. 우리가 핸드폰 안에 이렇게 많은 나를 담고 다니는 정말 핸드폰 떨어뜨린다는 상상만 해도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본 원작 소설을 또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탄탄한 줄거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천우희 배우, 임시완 배우, 그리고 약간 악역 전문인 김희연 배우까지. 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진짜 무시무시한 눈을 보여주는 배우는 임시완 배우입니다. 그것도 기대를 해볼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작을 알면 또 결말을 알게 되는데 네. 사실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뭐가 좀 다른가요? 이 원작은 일단 일본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네. 캐릭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적으로 또 바꾼 부분이 있고요. 저는 배우들의 매력이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원작과 한국 영화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작과 그리고 한국 영화 자체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국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현실 밀착형 스릴러라는 말이 딱 맞는 설명인 것 같고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중히. 스마트폰 소중히 챙겨야 돼요. 범죄 조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영화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영화는 좀비 영화인데 전혀 무섭지 않은 좀비 영화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코미디 좀비 영화입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라는 제목의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다 좀 제목이 긴데요. 기네요. 그러게요. 예, 이 작품도 굉장히 주목하셨으면 좋을 만한 작품이에요. 이거 뭐지? 나 약간 기억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제목의 일본 독립 영화가 굉장히 큰 흥행을 했었던 몇 년 전에 그런 성과가 있었거든요. 이 작품을 프랑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감독 중에 한 명인 이 아카데미를 받은 감독님이 보고 리메이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 보니까 네. 아까 안 무서운 좀비물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보기에 무섭긴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이 영화는 전반부에는 좀비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네. 그 좀비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정말 좀비로 변해버리는 이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해요. 영화 제작진들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그 영화가 보여지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대체 그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영화 만드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웃기고 무서운데 보고 나면 가슴이 찡해지는 감동까지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 원작과 프랑스 영화 모두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영화는 그야말로 독립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 제작비의 거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었거든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감독님이 또 만든 영화다 보니 좀 느낌이 다르달까요? 같은 이야기, 다른 영상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점이 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미셸 하자나비우스의 이 연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좀비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끄면 안 돼! 그렇죠.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디님 수준으로 아주 가혹하게 몰아붙인 피디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또 그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감동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혜연 편집장님 오늘도 3가지 영화 즐겁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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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밤사이 강원 영동에 집중적으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강원도 강릉은 약 24cm, 미시령은 90cm의 적설을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휘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며칠간 많은 눈이 쌓인 만큼 빙판길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에 1cm 미만, 그 밖에 남부지방도 약한 눈 날림 예상됩니다. 양은 적지만 출근 시간대와 겹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는 전북,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광주를 제외하고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청주 3도, 광주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 서울 4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8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휴일은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말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진 띄워주시면요. 대지진 피해가 큰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찍힌 건데요. 고마워 형이라고 쓰여 있죠. 한 튀르키예 주민이 밤 사이에 우리 한국 구호대 텐트에 남기고 간 감사 인사라고 합니다. 네, 이 고마워 형, 이 서툰 네 글자에 담긴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피해 회복을 기원하는 다른 글귀들도 지금 보이죠.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두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곧 복귀하는 우리 긴급구호대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밤에 이진으로 현지로 가는 대원 여러분도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다시 추워진 날씨 모두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어김없이 이 상클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은 상클 2교시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